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construct, construct validity, construct validat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nstruct과 construct validity는 어떤 뜻인지요? construct validation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예시를 들면서 알아보겠습니다. construct validity는 평가의 질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심오한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볼까요? 먼저 construct의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구인 혹은 구성의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 쓰이지 않고 시험에서는 명사로 쓰입니다. 구인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보는 것이 뜻이 더 쉽겠습니다. ability, 능력의 뜻입니다. 예컨대 listening ability, writing ability, speaking ability, grammar ability, mathematical ability, intelligence 등등이 있겠습니다. construct는 또한 trait이기도 합니다. trait는 특성으로서 psychological or mental attribute입니다. 예를 들면 self-esteem, self-efficacy, motivation, anxiety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특성이라고 함이 맞겠습니다. 능력이나 특성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abstract합니다. 추상적이어서 unseen,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unobservable 합니다. 그 자체는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construct의 뜻에 이어서 construct의 정의를 봅시다. A construct is an ability or a trait underlying test performance. 영어 시험에서 80점이 나왔다면 이 80점은 테스트 퍼포먼스입니다. 이 80점 수행에 깔려있는 능력, 이것이 construct입니다. 그래서 construct는 시험과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이 정의를 처음에 누가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했는 말은 아니고 잘 알려진 정의입니다. 이 테스트 퍼포먼스는 점수이기도 한데 이때의 점수는 observed score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스코어들은 observed입니다. 이 시험에 깔려있는, 기저에 있는 이 construct ability는 a latent trait라고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애, 감춰져 있는 애 뜻으로 a latent라는 말을 씁니다. a latent trait. 다른 말로 하면은 unobserved trai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해봅시다. 테스트 퍼포먼스는, 즉 테스트 스코어는 true ability plus error입니다. 시험 수행이라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의 실력 그리고 측정에는 반드시 오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류가 섞여 있는 것이 됩니다. 모든 시험 점수나 수행은 본인의 true ability와 측정 오류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CTT라고 고전 검사 이론과 같은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냥 약간 달리 표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테스트 퍼포먼스는 observed score이고 true ability가 고전 검사 이론에서 말하는 true score입니다. 이 true score가 바로 construct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factor, 요인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여기서 true ability, true score, construct, factor, 그리고 여기에 있는 a latent trait, 이것은 모두 같은 뜻의 용어입니다. construct의 정의에 이어 construct validity의 정의를 봅시다. 구인 타당도라고도 하는데요. Construct validity is a degree, 정도입니다. To which a test measures what it claims to measure. 시험이 측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측정하는 정도입니다. Construct validity,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A language aptitude test implicitly or explicitly claims to measure language aptitude.
언어 적성 검사가 있으면 이것이 이름이 언어 적성 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름이 묵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언어 적성을 측정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construct validity는 여기에서 어떠한 정보를 주느냐 하면은 whether the test measures language aptitude and to what degree it does. 그 시험이 언어 적성을 측정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로 측정하는지를 알려줍니다. validity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말은 construct validity가 높은지 낮은지 알기 위해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The construct and the question. 현재 의문에 있는 그 construct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부터 내려야 합니다. 즉 처음 할 일은 define ability clearly, 다른 말로 articulate ability definition 이런 말로 잘 나타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유명한 시험 중에 The Modern Language Aptitude Test, 약자로 ML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존 캐롤이 개발한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개발되었지만 요즘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개발되어집니다. 그러면 만약 이 MLAT의 construct validity를 조사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조사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첫째, 이 시험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language aptitude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language aptitude refers to 이런 정의가 나오겠습니다. 언어 적성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대체로 특정한 언어를 쉽게 그리고 빨리 배우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그것만으로 정의가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함께 정의되어집니다. 이 경우에 language aptitude consists of grammatical sensitivity, 문법적인 감수성, phonetic coding ability, 음성을 해독하는 능력, 한국말 같으면 한국말 pronunciation 법칙을 조금 알면 뜻을 몰라도 한국말을 줄줄 읽을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잘 할 때는 phonetic coding ability가 좀 있겠죠. 그 다음 rote learning, inductive learning ability 이러한 것들로 언어 적성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rote learning은 무엇인지, inductive learning ability는 무엇인지야 이런 것도 궁금하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도 부가로 설명과 정의가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랭귀지 적성 검사는 제1부가 grammatical sensitivity를 측정하며 제4부는 inductive learning ability를 측정한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고 증명하게 됩니다.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MLAT informs the degree to which the MLAT measures the language aptitude defined as above. MLAT의 construct validity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MLAT가 지금까지 여기 위에서 정의된 language aptitude를 측정하는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the construct validity of a test, 어떤 시험에 대한 construct validity, 구인 타당도라는 것은 사실상 the construct validity of a certain ability or a trait와 같은 말입니다. 즉 시험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어떤 능력을 목표로 하고 개발을 하겠죠. 그 시험이 construct validate 되었다라는 말은 그 시험이 목표로 하는 그 ability도 validate 되었다는 말입니다. 언어 적성 검사가 validated 되었다 이런 말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검사는 테스트죠. 테스트입니다. 언어 적성 시험이 validity가 확립되었다라는 말은 그 시험이 목표로 하는 언어 적성, 즉 이때에는 ability입니까? trait입니까? 이것이 validate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ability가 validate 되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validate 타당화가 되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그 ability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한다는 말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ability를 define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define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떤 ability를 define 할 수 있다는 말은 여타 비슷한 것들 혹은 다른 것들과는 그 특정 ability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즉 unique하다, 다른 형용사로는 distinct하다, separate하다, 다 같은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면은 ability가 validate 되었다는 말은 그 ability가 존재한다는 말이며,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define 할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인지야, 어떤 성질이 있는지야, 그 다음 여타 것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많은 능력과 특성이 있습니다. 이들 보이지 않는 특정 construct에 validity가 있는 것인지, 즉 존재하는 것인지, 이 construct validity를 확립하는 것이 바로 construct validation입니다. construct validation은 process라고 했습니다. 과정입니다. It is a process of investigating or validating whether a particular ability or a trait of interest, 우리가 관심사로 두고 있는 특정한 ability나 특성이 exists as a separate, distinct, unique ability. 이 별개의 독특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인지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construct validation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he construct validity of listening and reading abilities 라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listening과 reading은 다른 ability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시험도 있고 읽기 시험도 따로 있는 것이죠. 다르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다른 시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같은 능력이라면 별도의 시험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실 리스닝과 리딩은 정말로 다른 능력입니까? 둘 다 comprehension 능력 아닙니까? 이해 능력입니다. 보통 리스닝을 잘하면 리딩도 잘합니다. 리딩을 잘하면 리스닝도 꼭 일치는 안 하겠지만 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두 개의 능력이 사실 다른 능력인지 아니면 하나의 큰 같은 능력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닝과 리딩은 비슷한 유사한 능력인데 이것에 validity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문으로 하면은 즉 이것들이 존재하는가, 별개의 능력인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고요. 존재한다고 보면은 그 듣기 같으면 듣기 시험을 개발을 하겠죠. 그 듣기 시험이 듣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맞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는 시험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정말 듣기 시험을 측정하는 것이 맞나. 리딩 경우에는 그 리딩 시험이 리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맞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측정하는 것이 맞다면 얼마나 잘 측정하는가, 그 해당 능력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이것이 construct validity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아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 질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시로서 제가 랄 바크만 교수님과 함께 실행한 평가 연구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A Latent Variable Approach to Listening and Reading입니다. Listening과 Reading을 연구하는데 Latent Variable 접근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Latent Variable은 앞에서 Construct 혹은 Fact와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말 듣기 시험, 한국말 읽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개발한 다음에 수험자 한 200명에게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0명이 한 번은 리스닝 시험을 치고 한 번은 리딩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점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점수 데이터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가정을 썼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 점수들이 한 가지 팩트, 이게 팩트는 동그라미로 표시됩니다. 한 가지 팩트에서 기저되었다고, 요인되었다고,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모형을 만듭니다. 이것이 가설이 되겠습니다. 화살표는
역량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점수인데 V1, V2, V6까지 있습니다. V1은 Listening Task 1에서 1에 대한 점수이고요. 200명의 점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Listening Task가 하나, 둘, 세 개가 쓰였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R입니다. R Task 1, R Task 2, R Task 3라서 Reading Task도 세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R Task 2, V5는 Reading Task 2에서 나온 200명의 점수 집합체입니다. 그 점수들은 200명의 점수들은 다 같지 않겠죠. The scores vary. 그래서 이 vary라는 단어에서 variable이라는 즉 변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 점수의 집합체를 점수가 서로 많이 다른 집합체를 변수라고 합니다. variable 약자 따서 V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수들은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하나는 관심사인 true ability 뭔지는 모르지만 이 한 가지 능력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측정은 측정 오류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닌 에러에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퀘이션으로 한번 써보면은 Ltask1의 점수들은 영향을 어디에 받느냐 하면은 F1, 이 뭔지 모르는 한 가지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 E1, 이와 관계되는 에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V5 같으면 V5 equals F1 plus E5 이렇게 방정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모든 variable은 이렇게 영향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형은 모든 점수가 리스닝과 리딩 점수가 한 가지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그 한 가지 능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수에 기저해 있기 때문에 아마 리스닝과 리딩의 차이는 없다. 한 가지 능력 여기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팩트 모델은 데이터에 맞지 않았습니다. 즉 데이터를 잘 설명해 주지 못하는 푸어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거부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설2입니다. 이 가설을 보면 좌측에 리스닝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닝 점수들은 리스닝 요인 팩트 1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우측을 보면 우측에는 리딩 스코어들이 있습니다. 이 리딩 점수들은 리딩이라는 팩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형을 그리게 된 것은 시험을 그렇게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리스닝과 리딩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상식이 있는 개발자들이 리스닝 시험을 개발하면서 이 문항들을 리스닝을 측정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딩 시험도 리딩이라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을 그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모형이 데이터에 의해서 잘 설명이 되는지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델이 되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팩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팩트 두 개들 사이에는 화살표가 양측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향의 관계가 아니고 두 개의 팩트들이 서로 연관이 된다는 correlation입니다. 리스닝과 리딩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이 된다. 즉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공통 부분의 개수는 약 0.8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리스닝과 리딩이 한 70-80% 어떤 그룹에는 0.75 정도 되었고요. 한 70-80% 성질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 공유된 성질은 아마도 추측컨대 comprehension이 아닐까, 이해 능력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데이터에 맞다, 즉 점수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good model이 되었습니다. 이 점수들은 이 모형으로 설명이 된다. 이 말은 이 모형이 데이터에 의해서 적합한 모형이라고 확인, confirm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construct validity에 대한 세 가지 질문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별개의 능력으로 존재하는가? 이 모형이 데이터에 의해서 잘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reasonable model이 됩니다. 즉 모형이 맞다는 것을 전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모형이 맞은 것인데 여기에 두 개의 별개의 능력으로서 존재하죠. 그래서 답은 yes입니다. 그래서 listening과 reading은 별개의 그러나 서로 연관되는 능력이라고 결론이 지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듣기,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 맞나?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듣기 시험은 듣기라는 팩트에서 비롯이 되었죠. 즉, 이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은 듣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듣기 시험은 듣기 능력을 측정하였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리딩 시험들은 리딩 능력을 측정한 것이다. 이 점수들은 리딩에서 비롯된 것이 맞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리스닝 점수들은 리스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지 리딩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지 않았죠. 즉 화살표가 리딩으로부터 없습니다. 그 말은 리딩이 리스닝 점수에 미친 영향은 0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딩 점수들은 리딩 팩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지 리스닝 팩트에서 오는 화살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얼마나 잘 측정 혹은 반영하는가? 이 세 번째 질문은 팩트 로딩이라는 계수에서 답해질 수 있습니다. 리스닝이 이러한 태스크 점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가 예를 들면 0.7, 0.75, 0.8 뭐 이런 식으로 수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 말은 1이 가장 큰 숫자인데 이런 listening ability가 이 점수를 100%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error는 0가 되겠죠. 그러나 사실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즉 보통 0.7 정도 되면은 good measures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0 같으면은 전혀 오지 않았다는 말이고 아예 화살표도 없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리딩 섹션 테스트들도 리딩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는 이 팩트 로딩 계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measurement 모델이라고 하는데 측정 모델입니다. 즉 시험이 목표 construct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에 construct validity의 정보를 줍니다. 어떤 능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은 그 능력이 측정되도록 개발된 시험을 사용합니다. 진짜 그 능력이 측정되었는지 얼마나 그런지 보자 하는 것이 construct validation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어떤 개념, 능력, 특성이 좋은 것일 때는 높은 수치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마를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특성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원합니다. 강약의 정도를 알기 위해 측정 도구를 쓰고요. 그러면 그 측정 도구는 진짜 그 해당 특성을 측정하는 것인지, 얼만큼 잘 측정하는지, 그 특성이란 것이 다른 유사한 것들과 구별되어 사실상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등과 같은 근본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construct validation이고 그 결과가 construct validity입니다. 그 시험이 해당 능력을 잘 측정한다고 정면 confirm이 되면 그 능력은 존재하는 것이며 the construct is validated. 그 시험의 construct validity는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The construct validity of both the test and the ability is established. 이 경우에 construct validity는 시험의 construct validity이기도 하고 그 시험이 목표로 하는 능력의 validity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뜻과 예시를 한두 개 다루었고 다음 영상에서 Construct Validation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시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더 다루어 볼 기회가 있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실제 밸리데이션을 수행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배 교수님의 평가 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